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가 새 소각장 입지 공모를 시작합니다. 소각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대 주민을 위한 경제 혜택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성 문제로 개통이 보류된 광주 지산나들목 위험도 평가 결과가 오늘 발표됩니다. 한편 어제 지산나들목 진출입로에서는 승용차 전복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5.18 진압작전에 투입된 계엄군이 광주에서 양심 고백에 나섭니다. 5.18 부상자회는 공개 사죄할 공수부대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담양, 곡성과 구례 등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이 하루 만에 12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오는 2030년부터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처리가 금지됩니다. 소각장이 없는 광주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인데요. 다음 달 입지 공모를 앞두고 거주민 혜택 등을 대폭 늘린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피시설이 아닌 기대시설로 인식의 반전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생활쓰레기를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남구 양과동 광역매립장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거된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땅에 묻는 방식으로 처리했지만 나주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가 정상 가동된 올해부터는 매립장 내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에서 고체 연료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 등만 매립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와 비교해 매립량도 일평균 530톤에서 270톤으로 절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용기한이 7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이처럼 땅에 묻어 처리하는 방법, 2030년부터는 전면 금지됩니다. 2016년 문을 닫은 상무소각장과 같은 광역소각시설을 다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광주시는 소각장은 전면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입지 일대 주민을 위한 대규모 경제 혜택도 담기로 했습니다. 이제 시설은 지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지상에 체육, 문화, 시민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대가 아마 랜드마크화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이지만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경기도 하남의 유니온파크. 최대 300억 원에 달하는 마을발전기금과 대규모 편익시설 조성을 내걸고 유치 경쟁을 이끌었던 제주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겁니다. 마을 지원 사항을 사전에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광주 광역소각장 입지 공모는 다음 달 시작됩니다. 올해 안으로 최종 입지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소각장도 건설하고 일대 주민들도 만족할 광주만의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예고한 가운데 통합을 위한 입법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광주시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이 광주 테크노파크로 통합되는 것에 맞춰 광주 테크노파크 기관의 성격을 기존의 산업기술에서 산업을 포함한 과학기술로 확장하는 것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 1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를 포함해 상생일자리재단과 경제고용진흥원을 통합하는 등 산하 공공기관 24개를 20개로 감축하는 방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셔야겠습니다.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제에 비해 기온이 10도 이상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에서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무려 1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한편 하얀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날은 춥지만 하늘은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봄이 가장 먼저 찾아오는 남도의 섬마을에서 올해 첫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직접 키워낸 배롱나무를 심어 의미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퍼플섬으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는 신안군 안좌도. 영상 15도의 완연한 봄 날씨 속에 올해 첫 나무 심기가 시작됐습니다. 흙을 파낸 자리에 조심스레 어린 나무를 심고 꼼꼼하게 마무리하는 주민들. 배롱나무의 가지를 잘라 뿌리를 내리게 하는 삽목 방식으로 주민들이 키워낸 묘목들입니다. 처음에는 이게 살까 싶었거든요. 근데 한 3개월이니까 꽃까지 피더라고요. 뭐라고 이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앞서 식재한 매화와 멀구슬 등 1,500여 그루 나무에 배롱나무 2,000여 그루가 더해지면서 올 여름이면 보랏빛 꽃천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나무 심기 행사에 쓰인 배롱나무는 모두 주민들이 키워냈습니다. 신안군이 10cm 남짓 가지를 잘라낸 뒤 주민들에게 분양해 삽목으로 번식시킨 뒤 다시 한 그루에 5,000원에 사들인 겁니다. 짭짤한 부수입까지 올리며 주민들이 저탄소 운동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소득도 올리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숲도 조성하는 이중 효과를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물 위에 지어지는 플로팅 미술관도 올 하반기 개관할 예정인 가운데 12만 제곱미터의 정원으로 조성되는 안좌도. 보랏빛 섬 반월 박지도와 더불어 세계적 명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의 위험도를 평가한 최종 용역보고회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광주시는 좌측으로 설계된 진출로의 안전사고 예측을 위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가상 모의 실험과 교통 흐름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한편 어제 오후 지산나들목 왼쪽 진출입로 부근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70대 남성의 승용차가 뒤집히는 사고가 나 경찰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침 시간 등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전일호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5월 전남의 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잠을 자지 않는다거나 동료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3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2명에게 각각 300만 원과 150만 원의 벌금을, 이들이 근무한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례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 피해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임태혁 판사는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광주 북구가 배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침수 피해를 입은 만큼 13억 6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광주 첨단과학 국가산단 입주업체 2곳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집중호우는 500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었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지자체의 관리상 하자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방의회 중에 이례적으로 금요일에 회기를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의가 시작된 뒤 바로 토요일과 일요일을 맞게 되는데요.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연간 회의 일수를 대폭 늘려놓고는 주말과 휴일로 채우고 있는 상황인데 회의 일수를 늘린 게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회의 의사 일정은 유독 금요일에 시작하는 회기가 많습니다. 출석 요구권을 상정합니다. 2018년 7월 11대 목포시의회부터 현재까지 열린 회의는 모두 42차례인데 이 중 금요일에 시작한 게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40% 회기가 금요일에 시작돼 개회와 동시에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이틀을 맞이했습니다. 주말 휴일을 회기에 더해봐야 회의비가 더 나오는 것도 아닌데 주말 휴일을 끼워 넣는 이유는 뭘까? 2018년 11월 목포시의회는 회의 운영 조례를 수정했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며 90일 이내였던 연간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30일을 늘렸습니다. 심도인은 심의를 위해 현행 90일 이내로 규정된 연간 총 회의 일수를
120일 이내로 늘리는 안으로서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이후 목포시의회 금요일 개회는 잦아졌고 출근도 하지 않는 토요일과 일요일이 회의 일수 증가분 상당수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월요일에 시작하면 금요일에 폐회할 수 있는 단 닷새 일정의 회기도 금요일에 시작해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7일 일정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한번 협의를 해서 좀 우리 시민들이 바라본 의회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그런 모습 위에 회기 일정도 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의 초장부터 휴일을 맞는 금요일 개회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 회의 일수만 늘릴 뿐 내실 없는 관행을 벗어나 밀도 높은 회의를 만들기 위한 목포시의회에 고민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년 전까지 애물단지로 치부되던 흑염소가 요즘 귀한 몸이 됐습니다. 중소형 농장의 폐업으로 공급량이 준데다 다른 보양식의 판매 금지가 확대되면서 흑염소를 찾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신광하 기자입니다. 약초의 섬으로 불리는 완도 약산도의 봄은 흑염소 방목으로 시작합니다. 산과 들에 돋는 각종 약재의 새순을 흑염소에게 먹이기 위해서입니다. 또 약산에는 아주 그 약초가 상당히 많은 고향이라 그래 약초도 먹고. 요즘 산지에서 거래되는 약산도 흑염소 가격은 암컷 기준으로 20kg에 80만 원 선. 2년 전에 비해 배 이상 올랐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개고기 유통 금지가 확대된 데 따른 반사 효과로 풀이됩니다. 고신탕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면서 맛과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탕이 유력한 대체제가 됐다는 겁니다. 다른 보양식 먹는 것보다 흑염소가 몸에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 맛도 좋고 가격 면에서도 만족하고 그래서. 염소 가격 폭등의 또 다른 측면은 개체수 감소입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귀농하면서 크게 늘었던 흑염소 사육 규모는 소규모 농가들이 포기하면서 지난해부터 공급량이 대폭 줄었습니다.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어때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했어요. 그 뒤로 이제 크게 이제 하는 목장들만 남고. 사육 농가들은 그러나 고공행진하는 염소 가격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가격이 오르면서 대중적인 흑염소탕 가격이 덩달아 오르고 있어 소비 감소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경북 안동에는 글로벌 햄버거 프랜차이즈 맥도날드가 없어서 이웃 도시인 경북 구미까지 가기도 한다는데요. 이를 통해 지역의 소멸위기 양상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안동 MBC 이도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의 한 중소기업 사무실, 직원 평균 연령이 32살이 채 안 되는 청년 기업입니다. 이 회사 직원들은 주기적으로 맥도날드 햄버거 세트를 구입하러 구미 원정길에 오릅니다. 구미나 제일 가까운 게 아마 구미 같아요. 구미 가서 패스트푸드 사와서 직원들한테 주고 간혹 사다 주면은 직원들도 좋아하니까. 직장 때문에 김천에서 안동으로 이사 온 워킹맘 임민아 씨도 안동에 맥도날드 체인점이 없어 아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맥도날드에서 맥모닝 세트 먹으면서 여유를 즐기고 했었는데 또 애들도 해피밀 세트 먹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기 때문에 신랑이 퇴근길에 사오기도 하고 그래요. 다양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매장이 경북 북부에도 많지만 글로벌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원조격인 맥도날드 매장은 한 곳도 없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도대체 언제 생기냐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이러한 아쉬움은 맥도날드 안동점이 양복점이 위치한 이곳에서 2003년까지는 영업을 했기 때문에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안동점은 경북 북부 지역에서 유일한 맥도날드 가게였습니다. 당시 점주는 고인이 돼 정확한 폐점 이유를 알긴 어려웠습니다. 수입이 이제 자기한테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게를 그만둔 것이지 무슨 정치적인 의미로 효순, 미선 그런 사건 때문에 이것이 없어졌다 그건 아니에요.
맥도날드가 경북 북부 지역에 재개장할 가능성은 없는 걸까? 한국 본사에 직접 물어봤더니 현재 안동시 내 입점을 고려하고 있다며 적절한 부지를 찾는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맥도날드만큼이나 젊은 층의 인기지만 역시 안동에 매장이 없는 서브웨이 측에도 같은 문의를 해봤습니다. 예전부터 안동과 경북 북부 지역에서 예비 가맹주의 문의는 많았다며 계약을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프랜차이즈 주 소비층인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 안동에선 수익을 장담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구수가 있어야 글로벌 프랜차이점이 들어올 수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취재진은 구미에 위치한 서브웨이를 방문하는 고객의 연령과 고객의 수를 직접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서브웨이는 젊은 여성이 주 타겟 소비층이어서 맥도날드보다 입점 기준이 더 까다롭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동안 2분에 1명꼴로 찾았는데 70% 이상이 여성이었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20에서 40대에 집중됐습니다. 매장이 위치한 구미시 송정동은 여성 인구 11,000여 명 가운데 20대 이상 40대 이하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가 가깝고 대학병원이 위치한 탓에 유동인구가 많은 점도 이 동네만의 특징입니다. 단순 우리 지역에 맥도날드가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맥도날드 입점이 인구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맥도날드와 서브웨이의 입점 여부는 결국 해당 지역의 인구 구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가 많아야 매장이 들어올 수 있는데 거꾸로 맥도날드 입점이 자꾸 미뤄진다는 건 결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앞으로도 계속 떠날 것으로 시장에서도 예측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습니다. 안동에는 맥도날드 매장이 왜 없냐는 지역 청년들의 푸념을 예사로 지나칠 수 없는 이유기도 합니다. 패스트푸드는 그 몸에도 안 좋은데 그런 게 왜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나. 서울이든 경기도든 대구든 거기서 항상 먹던 거를 여기 와서도 그냥 편하게 먹고 싶은 것뿐이죠. 대구나 서울로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도 최소한 소비 트렌드를 즐길 수 있어야 지역 청년들의 고향 탈출을 조금이라도 돌려 세울 수 있지 않을까요? 안동 MBC 사소한 뉴스 이도원이었습니다. 5.18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한 계엄군이 양심 고백에 나섭니다. 3공수여단 부사관 출신의 64살 김귀삼 씨는 1980년 5월 20일 저녁 광주역 인근에서 도망가는 시위대의 엉덩이를 대검으로 찌르는 등의 진압작전을 벌인 인물로 내일 오후 5.18 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릴 진실과 증언 행사에 직접 나섭니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5.18 부상자회는 김 씨 외에도 공개 사죄에 나설 이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계엄군 출신 공수부대원을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이계호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천제도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단장에 선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제도 TF팀은 22대 총선 1년 전인 4월 10일 전까지 공천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수립해 최고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농민 공익수당 지급과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노후 상수도관 교체 사업비 담은 광주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 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광주시의회는 오는 22일까지 광주시가 제출한 1,21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의 적절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2023년도 본 예산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광주시와 의회는 최근 전략회의를 여는 등 화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 이번 추경은 원활하게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친화도시 도약을 위해 4년간 1,580억 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장애인 복지정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740여 개 창출하고 가정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와 인공지능 돌봄체계 구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광주시는 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소수장애인 실태조사를 추진해 장애 유형별 지원체계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완연한 봄이 오나 싶었는데 날이 다시 많이 추워졌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기온이 10도 이상 낮아지면서
한파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1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12도가량 낮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도 11도에 그치면서 낮 기온도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발효 중인 가운데 최대 순간풍속 시속 70km에 달하는 칼바람이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날은 춥지만 하늘은 깨끗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의 현재 기온 영하 3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도 영하 1도 안팎에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보성도 1도 안팎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 12도로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